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라임 호텔 그랜드 볼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후 2시 샹들리에 아래로 햇살이 쏟아지는 연회장은 백합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연주 47세는 딸 수진의 약혼식을 준비하며 가슴 벅찬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주는 거울 앞에 서서 다몽색 한복을 매만지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던 날들, 밤늦게까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간들.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온 딸 수지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수지는 엄마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엄마 혼자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엄마. 두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 진행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하객분들이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좌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과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부 측인 현주의 친구들과 친척들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수진과 약혼자 재훈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약혼 선서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아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 스타인베스트먼트의 강민혁 대표님이십니다. 현주는 별 생각 없이 박수를 치며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눈빛. 현주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저 사람이 민혁이야? 현주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공장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이민혁.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지금 저기 서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우아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주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강민혁은 현주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현주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하지만 현주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함께 살았던 15년의 시간, 딸을 낳고 키우며 나눴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뷔페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주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강민혁은 신랑 측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주는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현주를 소개했습니다. 강 대표님, 이쪽이 신부 어머니이신 이현주 사모님이세요.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과 현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주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놀라움, 당황, 혹은 반가움. 하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바른 미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정말 아름답고 똑똑하더군요. 좋은 가정을 이루실 겁니다. 강민혁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12년 전 그녀의 손을 잡던 그 손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 보였습니다. 현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 없나요?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혹시 사모님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주로 그쪽에서 활동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서울에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강민혁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른 하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 하지만 그 목소리, 그 걸음걸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저녁 7시 리셉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주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딸의 행복한 날이었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강민혁과 마주쳤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 현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현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민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사모님, 차고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당신 손목의 흉터, 12년 전 그 화재 때 생긴 거잖아요. 현주는 그의 오른쪽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셔츠 커프스 밖으로 살짝 보이는 붉은 화상 흉터. 강민혁은 재빨리 손목을 감췄습니다. 이건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여서 생긴 겁니다. 사모님, 제가 누군가와 닮았다는 건 알겠지만 저는 정말 처음 뵙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죠. 따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현주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현주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현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는 5년 전 홍콩에서 설립된 투자회사로 아시아 전역에서 성공적인 투자 실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대표는 금융계에 떠오르는 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클릭을 거듭하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과거 이력은 거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간단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오전 10시
현주는 시내 한 빌딩에 위치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누군가를 조사하고 싶은데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남편의 죽음, 그리고 어제 약혼식장에서 만난 강민혁. 탐정 박수철은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하지만 사모님, 강민혁이라는 사람은 공인입니다.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박수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조사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300만 원입니다. 현주는 주저없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재훈 오빠 아버지 회사분들이랑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셔야 돼요. 강민혁 대표님도 오신대요.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좀 피곤해서. 엄마, 중요한 자리예요. 재훈 오빠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오셔야 해요. 오후 6시에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만나요. 수진은 현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주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시 그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신라호텔 중식당. 현주는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신랑 측 가족들이 도착했고 곧이어 강민혁도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어제에 이어 또 뵙네요. 강민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재훈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민혁은 전문가답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초기 자본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장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더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게 6개월이요? 하지만 경쟁사보다 완벽한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강민혁의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현주는 그의 말을 들으며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민혁은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작은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왔고 직원도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주는 공장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민혁은 은행 대출,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30억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 어떡하지? 민혁은 현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현주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안에 있어요. 구해주세요. 현주는 소방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 거셌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화재가 진압되었고 폐허가 된 공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민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주는 장례식장에서 이틀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5살이던 딸 수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보험금 50억 원이 현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민혁은 3년 전에 큰 액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딸을 키웠습니다. 사모님? 강민혁의 목소리에 현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민혁이 죽음을 위장했다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2주 후 탐정 박수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주는 다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수철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사모님. 강민혁이라는 인물은 5년 전 홍콩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전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마치 5년 전에 태어난 사람처럼요. 그럼 가짜 신분이란 건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 기록도 확인이 어렵고 초기 자본의 출처도 불명확합니다. 한 가지 더 12년 전 남편분의 화재 사건도 다시 조사해 봤는데요. 현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노후된 전기시설 때문으로 결론났지만 현장에 있던 소방관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 같다고요. 하지만 보험사 조사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럼 방화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주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살아있었고 새로운 신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현주는 우연을 가장해 강민혁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강민혁이 자주 간다는 카페를 탐정에게 알아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 현주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30분 후 강민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주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강민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당황함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사모님.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네, 이 카페 커피가 맛있어서 자주 와요. 저도 앉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현주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적 없으셨나요? 모든 사업에는 위기가 있죠. 저도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12년 전쯤에요? 강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왜 12년 전을 물으시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요. 대표님은 12년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강민혁은 현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를 조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현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의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도 없는 흰 봉투였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당신과 딸의 행복을 위해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현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주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상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주는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뒤를 돌아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현주는 아파트 CCTV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 지난 일주일간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경의 영상에서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현주의 아파트 동 입구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명백히 감시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탐정 박수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해 주세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제발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박수철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3일 후 딸 수진이 현주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재훈 오빠가 그러는데 강민혁 대표님이 엄마에 대해 물어보셨대요. 뭐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대요. 현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혹시 강 대표님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대표님이 엄마를 아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야, 수진아.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현주는 딸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현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강민혁입니다. 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그랜드 호텔 1221호로 오세요. 혼자서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오시면 압니다. 이건 사모님을 위한 제안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주는 핸드폰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현주는 그랜드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용기를 내 진실을 들어야 해. 12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122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혁이 캐주얼한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현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민혁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강민혁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이야, 현주야. 그 순간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어진 민혁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구나. 왜 죽은 척했어? 왜 우리를 버렸어?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잖아. 30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아? 사채업자들은 매일 집에 찾아왔고 너와 수진이까지 위협받았어. 나는 절망했어. 민혁은 1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재는 내가 계획한 거였어. 공장에 불을 지르고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시신을 놓고 왔어. 그 시신은 무연고 노숙자였어. 현주는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보험금이 너와 수진에게 지급되도록 모든 걸 계획했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아파트도 사고 수진이를 키우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노릇이었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중국으로 밀항했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공사판에서 일했어.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 그리고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고 운이 좋았어. 사업이 잘 됐고 투자회사를 차릴 수 있었어. 그럼 왜 돌아온 거야? 12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재훈이라는 젊은이가 투자자를 찾는다는 걸 알고 내가 먼저 접근했어. 딸아이의 약혼식에 가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게 변명이 돼? 12년 동안 우리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슬퍼했어. 수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알아. 다 알아. 내가 저지른 죄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 현주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사라졌어. 현주야. 민혁이 현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주는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제 돈도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당신은 12년 전에 죽었어. 이현주의 남편 이민혁은 그날 죽었어. 하지만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묻혀야 해. 만약 수진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보험 사기를 쳤다는 걸 안다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강민혁으로 살아. 이민혁은 영원히 죽은 거야. 현주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을 나온 현주는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12년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사실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결혼 준비 이야기도 하고. 응, 수진아. 엄마가 지금 가는 중이야. 현주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3개월 후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같은 프라임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현주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딸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 명단에 강민혁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주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신랑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강민혁 대표님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축의금을 보내셨습니다. 재훈은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엄마를 사랑한 어떤 사람이. 현주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을 눈물로 얼룩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현주는 쪽지를 불태웠습니다. 작은 불꽃이 종이를 태우며 재가 되었습니다. 현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안녕. 6개월 후 현주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끔 현주를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 강민혁 대표가 아시아 신흥시장에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화면에 강민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차분하게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주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듬해 봄 현주는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강민혁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고 현주도 마찬가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처럼 1221호에서 나눴던 대화, 그 안에 담겼던 진실은 영원히 두 사람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죽은 이민혁과 12년 후에 탄생한 강민혁. 그 사이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민혁의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줄게. 행복해. 현주는 꽃을 놓고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